팔지 마. 팔지 마. 그래서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게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그 뉴타운 해제된 곳 빌라매입 어떠냐고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 그 느낌 좋다가 해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빌라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나중에 또 구역 지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이거하고 비슷한 예가 그거잖아. 그죠? 사람들의 그 이슈가 취득세잖아. 그죠? 취득세를 다주택자가 아끼는 방법은 지금 알려지는 게 그거잖아. 그죠? 정비구역 지정 전에 물건들, 빌라.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이게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투자를 잘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마다 다른데 네. 이왕이면 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단계가 있는데 관리 처분이 나면은 이제 모든 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 들어가는 게 FM이다. 그런데 그 위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또 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초기에 가면 갈수록 투자금은 적고 잘 되면 많이 벌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초기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는 좋아질 수 있으나 묶여버리면은 아예 그냥 모아임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관철 이유는 계속 많이 피도 높고 쉽지 않으니까 앞단계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낸 빈틈이 그 지역이 이제 그 계획꽃이나 이런 걸 나가지고 뭐 몇 구역 이런 식으로 이름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이라면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도 취득세 1.1%만 내면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핫한 데도 생겼고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면 되게 초기 단계긴 한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해당하는 그 물건이 있는데 그 주변이 다 개발되고 엄청나게 비싸.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삼육비치가 있어. 그럼 뭐라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뭐 한 10년, 20년 기다리지 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전인데 막 이렇게 막 동의서 받고 막 되게 활발히 움직여. 이런 느낌 들면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덱스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런 거의 인덱스는 해당 아파트가 단톡방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 해당하는 그 물건마다 단톡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또 이 활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는 내가 이런 걸 찾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 카카오톡 이런 데 들어가시고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넣어봐요. 검색이 되는지. 없으면은 그냥 조용하구나. 뭔가 있어. 그럼 뭔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정보도 얻고 제가 좀 확신이 들면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 제가 봤을 때 메인 투자는 아닌 것 같고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혹시 묶이더라도 걱정 안 되는. 그래서 가능한 투자는 또 적게 들어야 돼요. 이런 걸 뭐 몇 억씩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 공시가 자체가 낮은 애들은 투자금 자체가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로 해서 최근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부산에서 발생했어요. 부산이 그 분양가가 막 5, 6억인데 지금 막 10억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조정 지역이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나 그다음에 세금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 못 하신 분들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냥 기존 주택이 엄청나게 올랐어. 분양권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제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애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은 걸 투자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제 주변이 뭔가 되게 화랑일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가치를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쪽이 또 너무 알려지면 또 규제를 맞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그래 부동산은 요새 뭉치면 망한다. 조용히 흩어져 가서 알아서 이제 각계전투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끄럽다 그러면 이제 또 안 좋아요. 바로 규제. 바로 규제 딱 넣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비 규제 맞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예전 법인 투자 상당히 유행했잖아요. 아이고 뭐 이래 되겠어. 계속 이래 버티다 보니까 계속 법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그래서 이제 딱 법인 설립하고 딱 하나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대책 터져가지고 710. 예, 끝난 거죠 이제. 그 법인 만들고 막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문의하시는 분들, 수강생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절망에 빠졌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대책 나오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동안 지금 그때 710 이후로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예. 되게 재밌는 게 7월, 8월, 9월 거의 한 10월까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때 그 기류가 뭐냐면 가장 무서운 게 그 종부세였어요. 종부세. 종부세가 원래는 그 공제가 됐잖아요. 세대당은 9억까지 개인당은 이제 6억까지 되는데 네. 법인은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가에다가 그냥 6%를 바로 때려요. 그냥. 그렇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러면은 공시가는 보통 60에 70인데 아파트는 약간 높으니까 70% 잡고 7억이라고 생각하면 6% 곱하면 4,200만이잖아요. 10억짜리 시세인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종부세가 4,200이야. 한 바퀴 돌리면 8,400.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또 투자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20억이면은 뭐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나 팔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약간 싸게. 근데 그때 이제 10월달, 11월달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대차법, 원래 3법이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는 2법에 의해 가지고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전세에 의해서 지금 안전망이 딱 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는 잘 안 떨어지고 더 올랐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김포하고 파주, 특히 김포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김포를 투자하신 분인데 이거 대책 터지고 팔았는데 그 사이에 종부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밤에 요새 이불킥을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종종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인세 낼 돈을 벌어놓고 무슨 말이죠? 물건이 많으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법인세 약간 그거 6%에 해당하는 거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면 돼. 이런 이제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그거 틈새 시장이 1.1% 이거잖아요.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법인도 1.1% 되니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법인이 아직까지 장점이 있어요. 단타가 가능하다. 요즘 양도세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죠? 양도세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원래 내는 그거 기본세율 6에서 원래 42%인데 뭐 10억 남아가면 45%로 바뀐다 그죠? 내년부터. 네. 거기다가 조정 지역은 플러스 30%예요. 그러면 45%, 한 10억이 남았어. 그럼 45%에다가 추가가세 3세 이상이면 30% 하게 되면 75%에다가 지방세는 80 몇 프로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요새 돈을 벌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머니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인데 법인은 아직까지 중과가 없는, 올해까지 팔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 내년 30%니까 단기에 막 올라갈 만한 애들은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그래서 12% 내고 어차피 뭐 개인으로 해도 이제 12%니까 그죠? 네. 지방세까지 합치면 13.2%. 그런 거 내더라도 단기에 이거 취득세에 해당하는 13.2%보다 더 많이 올라도 아까 그 양도세 혜택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또 겁나는 게 이게 또 다 활성화되면 양도세가 올라가면 또 끝이에요. 법인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서 조용조용히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인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트렌드는 1.1% 찾아가지고 단계 올라가면 판다. 그게 이제 부산에서 요새 많이 벌어졌어요. 1억 5천 사는데 6개월 만에 한 3억 5천 됐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할만하지. 그렇죠. 법인으로 할만하지. 네,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세금 20%밖에 안 나오니까 오래 팔면. 또 지금의 이제 이슈가 그잖아요. 약간 그 찌라시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부산이 조정지역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모 은행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은행은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고, 만약에 혹시 부산이 걸린다면 옆에 있는 원래 지금 이제 김해, 양산, 뭐 진주까지 막 뛰고 있잖아요. 그죠? 걸리면 얘들이 더 뛴다. 더 멀리. 더 멀리 퍼지는. 우리 수도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부산이 조정지역 되면은 그 돈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다시 지금 어차피 뭐 서로가 똑같잖아 해가지고 지금 부산이 15억이 되면서 서울이 또 상대적으로 싸 보여 또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돈이 또 글로 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입안하는 사람이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면서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설들도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거는 다 갖고 있으면 돼. 부산도 갖고 있고 양산도 갖고 있고. 팔지 마. 팔지 마. 그래서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떨어질 만한, 그게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고 버티면은 큰 무죄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물량도 없고 계속 전세가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종부세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뭔가 좀 안정화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올라간 것도 있고, 이거 팔고 막 종부세 내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김주영 소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살아서 만납시다. 살아서 만납시다. 그렇죠. 살아남으면, 어차피 이 바닥은 살아남으면 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